독을 넣었다는 겁니다.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을 탔다? 이거 역모죠. 인조는 배후로 의심되는 사람을 바로 지목합니다. 누굴까요? 세자빈 강 씨? 맞습니다. 와. 명확한 증거도 자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세자빈 강 씨가 이 독사를 주도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여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납니다. 결국 1646년 3월 15일 인조는 세자빈 강 씨를 피출시키고 사약을 내립니다. 아니, 와. 그런데 이때 민심을 적은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수기에게 죄를 돌렸다. 세자빈 강 씨의 죄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으니까 백성도 그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 씨가 죽은 거 다 누구 탓이다? 조기. 조기의 탓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647년 8월 조귀인은 큰 경사를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효명옹주가 드디어 환례를 하게 된 겁니다. 효명옹주? 오. 자, 그렇다면 조귀인과 사돈이 된 인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인물은 당시 영의정에 올라 있었던 김자점입니다. 김자점은요, 인조의 최측근 대신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1등 공신이 된 이후에 엄청난 권력을 쥐었죠. 그 영의정 자리 김자점.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이 인조와 조귀인의 딸 효명옹주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 영의정과 사돈이 된 조귀인 어땠을까요? 와, 이제는 하이파이브 아니에요? 하나가 됐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인조의 변함없는 총애에다가 영의정 사돈이라는 날개까지 단 조귀인. 조귀인은 날로 위세를 떨치면서 내명부의 실세로 군림합니다. 그리고요, 1649년 2월 조귀인의 인생이 한 번 더 달라집니다. 바로 그녀가 드디어 종 일품 귀인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귀인의 조귀인이 이때 이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첩의 딸로 태어나서 궁녀로 바쳐진 지 19년 만에 벌어진 사실입니다. 자, 인조의 애정을 독차지하며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린 조귀인. 그런데 귀인 책봉 3개월 만에 조귀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지? 제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조귀인의 전부였던 이 인조가 55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와, 인조가 갑자기
자, 그렇다면 조나단, 인조 다음 왕, 조선의 17대 왕이 누구죠? 효종이죠. 맞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바로 복림대군이었던 효종.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인조를 잃은 조규인, 그 상황에서 슬픈 일이 또 이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조의 후궁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그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궁궐을 떠나야 됩니다. 자, 이때 조규인은요, 정말 누리던 부귀영화가 다 흩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었을 이 조규인, 그런 불안한 조규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과연 누굴까요?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떠난 중전. 그렇죠. 중전. 와야 돼. 바로 인조의 중전이었던 장렬왕후. 장렬왕후는 쫓겨났던 경덕궁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왔고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 겁니다. 경하드려옵니다. 대비마마. 명심하시게. 난 자네 용서한 적이 없으니. 조계인과 장렬왕후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뀌었네. 야 재밌다. 자, 그렇다면 조규인,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결국 조규인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씨가 매번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몰리고 몰래 기도하였습니다. 조규인은 암암리의 왕실 최고 어른인 장렬왕후를 저주합니다. 와. 과연 저주 행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조규인은 인조, 자신의 남편 인조의 죽음 이후 무속신앙에 더 매달립니다. 자, 이런 조규인의 행동을 보고받은 장렬왕후, 뭐라고 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인조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적으로 불공을 들이거나 무당을 부르는 거, 이거 사실 유교 예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장렬왕후는요, 조규인의 여종을 매질합니다. 결국 조규인은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장렬왕후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렬왕후는 이 사실을 바로 누구에게 고했을까요? 효종. 그렇죠. 조규인이 벌인 이 섬뜩한 행동에 화가 난 효종은 조규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문하라. 그리고 1651년 11월 곧 수십 명에 달하는 조규인의 측근들, 노비와 무당이 잡혀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주 사건에 대한 국문. 그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 결과
엽기적인 조귀인의 저주 행각이 드러납니다. 대체 어떤 행각이었을까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괴해 뼈가루를 얻었는데 색이 재와 같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 검증했는데 그곳에서 조귀인이 시킨 뼈가루 저주의 실체가 확 드러난 거죠. 아, 이제는 더 썸뜩해지는데요, 계속. 자, 그런데 이 조귀인이 쓴 저주물은요, 뼈가루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귀인은 죽은 사람의 뼈와 치아,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의 살이나 관 조각 등 정말 온갖 엽기적인 저주물까지 다 원한 겁니다. 일단 그 조귀인의 특기가 저주하는 것이고요. 실록에 따르면 조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고스럽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저주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한 번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인 1651년 12월, 누군가 영모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효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죠. 그러던 중 김자점의 아들이 정말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효명옹주가 저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내가 대전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숭성군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귀여운 효명옹주가요? 자, 이 조귀인이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딸인 효명옹주와 저주행위를 했고 김자점 일가는 돕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집 대주가 급사를 맞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하, 이 말을 들은 효정 어땠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와. 그렇다면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651년 12월 14일 효종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귀인 조 씨는 자진하게 하라. 조 씨에게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궁녀로 입궁한 지 21년 파란만장했던 조귀인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한세사 잘 살고 간다.